현재 비트코인이 72,000달러 선까지 후퇴했습니다. 고점과 비교하면 무려 40%나 빠진 수치죠. 여기서 정말 기이한 점은 시장에 이렇다 할 대형 악재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트럼프와 시진핑의 통화나 이란 핵협상 같은 지정학적 뉴스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런 호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은 좋게 나왔는데 가격만 줄줄 흘러내리는 이 이례적인 현상, 시청자 여러분도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우실 겁니다. 이런 하락이 더 무섭게 느껴지는 건 원인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건 원인이 없는 게 아니라 뉴스가 아닌 시장의 내부 구조에서 문제가 터진 겁니다.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보면 현재 7만 달러에서 8만 달러 구간은 과거에 비트코인이 오래 머물렀던 적이 거의 없는 구간입니다. 한마디로 지지선이나 저항선이 구축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거죠. 기둥이 제대로 박히지 않은 건물을 상상해보세요. 작은 바람에도 휘청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결함이 지금 하락의 본질입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 명확해집니다. URPD 기준으로 볼 때 이 구간은 공급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얇습니다. 보통 가격이 지지를 받으려면 그 가격대에 사겠다는 대기 물량이 층층이 쌓여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 층이 너무 얇아서 가격이 툭 치면 미끄러지는 무중력 하락, 즉 베듐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이 가격대에 머물렀던 기간은 고작 35일에 불과합니다. 지지 기반을 닫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었죠. 더 뼈아픈 건 기관들의 움직임입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지난 11월에 평당하 74,463달러에 대량 매수한 것을 제외하면 이 높은 가격대에서 대형 기관들이 추가로 들어온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결국 기관 물량도 얇고 개인 물량도 얇은 이중 공백 상태에 빠진 거죠. 지지해줄 세력이 없으니 변동성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 뉴스를 찾다가 멘탈이 먼저 털려버리면 말도 안 되는 저점에서 손절하는 최악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상황을 악화시킨 결정타는 바로 청산 도미노였습니다. 최근 며칠간 비트코인 청산 규모가 25억 달러 수준까지 불어났는데요. 롱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시장가 매도가 쏟아지고 그 하락이 또 다른 청산을 유발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실제로 단 25분 만에 7천만 달러 규모의 롱 포지션이 증발하는 모습도 관찰됐죠. 이때는 뉴스가 원인이 아니라 단지 점화 스위치 역할만 할 뿐입니다. 시장의 레버리지 구조 자체가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희망적인 신호도 보입니다. 지금 개미들만 고통받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의 11개 주 연기금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을 통해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 중인데 대부분 매수분 대비 60% 가까운 손실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뉴욕주 공무원 퇴직연금이나 플로리다주 연기금 같은 거대 자본들이 지금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연기금의 손실은 단순한 투자의 실패가 아니라 정치적, 규제적 책임으로 번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연기금이 큰 손실을 보기 시작하면 정부와 규제 당국이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개미들만 울 때는 무관심하던 정치권도 표심과 직결된 연기금이 흔들리면 규제 명확화나 시장 안정화 대책을 서두르게 됩니다. 지금 지연되고 있는 클래리티 액트 같은 법안들이 오히려 이번 하락을 계기로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시장이 결코 버려진 게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시티그룹의 보고서를 보면 현재 비트코인 ITF, ETF 투자자들의 평당하는 약 81,600달러 선입니다. 지금 가격은 이보다 훨씬 아래죠. 기관 투자자들도 이미 10% 이상 손실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신규 자금이 들어오기 어렵고 금은 오르는데 비트코인만 빠지는 괴리 현상이 발생합니다. 시장이 비트코인을 여전히 위험 자산으로 분류하고 유동성 축소 국면에서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비관적인 전망도 무시할 순 없습니다. 스티펠 같은 투자은행은 2026년까지 비트코인이 38,0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연준의 긴축과 유동성 감소, ETF 자금 유출을 근거로 들었죠. 물론 이 숫자가 반드시 현실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서 감당해야 할 공포의 하단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는 참고 자료로 삼아야 합니다. 분석가 킬러의 진단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과거 하락 사이클이 보통 365일 정도 지속됐는데 이번에는 하락 속도가 1.25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속도가 빠른 만큼 바닥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논리죠. 그래서 3분기, 구체적으로는 8월 전후를 중기적인 바닥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정 저점을 맞추려 하기보다 하락 사이클 전체를 관통하는 긴 호흡의 분할 매수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할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7만 달러에서 8만 달러 사이에서 횡보하며
지지대를 쌓는 과정입니다. 즉각적인 반등보다는 시간이 필요한 시나리오죠. 두 번째는 추가 청산이 터지면서 58,000달러 선까지 리테스트하러 가는 리스크 시나리오입니다. 핵심은 어디까지 빠지느냐가 아닙니다. 그 변동성 속에서 여러분의 계좌가 버틸 수 있느냐, 그 체력을 점검하는 게 지금은 100배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첫째, 내 포지션 규모가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냉정하게 확인하세요. 둘째, 추가 하락에 대응할 현금 여유가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셋째,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관망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전략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런 공백 구간에서의 섣부른 움직임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장에서 한 발짝 물러나 멍하니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번 하락은 시장이 붕괴하는 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진통입니다. 고스트 크래시라는 이 기괴한 현상 뒤에는 결국 더 단단해진 시장 구조와 규제의 명확화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제가 짚어드린 구조적인 변화를 믿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또한 반드시 지나갈 것이고 준비된 자에겐 이 공포가 엄청난 기회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